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요즘에 비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또 피해 지역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장대장 TV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 분이라도 비 피해 입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이번 주에 정부가 이제 주택 공급 대책, 사실상 지난주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당정청이 계속 이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빠르면 이제 곧 발표를 할 텐데, 자, 어떤 얘기들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부터 말씀드리자면, 재건축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35층까지 층고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한때 오세훈 서울시장 때는 50층 가까이도 지었습니다만, 박원순 시장 때부터는 이제 35층으로 이제 제한을 했는데, 이걸 이제 없애고, 그리고 용적률을 2.5배, 3배를 높여서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하겠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을 기부 체납한다. 자, 무슨 내용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이라는 거는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는 건데, 현금을 준다?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 주택 공급을 2.5배에서 3배로 늘린다. 항상 지금 문제가 살고 싶어 하는 곳, 도심, 인프라가 다 갖춰진 게 바로 도심이죠. 이 지역에서 많이들 살고 싶어 하는데 왜 자꾸 외곽에다가 계속 신도시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다시 인서울 하게 만드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과연 이 재건축을 정부에서 이렇게 당근을 한 번에 줄까요? 한번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 체납을 받고, 보통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 기부 체납을 하죠. 학교라든지 공원을 다 기부 체납하는데, 기부 체납을 받고 묶고 더블로 2.5배에서 3배로 주택수를 늘릴 수 있도록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파격적이다. 인센티브를 준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항상 그 내용이 별로 빈약합니다. 예. 이 정부는 이번 주 초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빠르면 지금 원래 내일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기부 체납을 통해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될 전망이다. 자, 기부 체납을 해서 재건축 용적률을 많이 준다. 여기까지는 조합원들이 싫어할 조합원들이 많죠. 근데 여기에 절반을 이제 임대주택을 짓자고 하니까 사실상 반대하는 건데, 자,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임대주택 좀 지면 어떠냐, 또 반대편에서는 임대주택 안 된다 그러는데, 일단은 제일 큰 요지는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있잖아요. 반대로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그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임대주택을 지어서 사회 문제가 없이 잘 살아만 간다 그러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사회적인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인들 재산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싶은 건데, 자꾸 이제 공적인 힘으로, 또 때로는 유도, 권유가 아니고 때로는 강압적인 게 가해졌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시위를 하는 게 뭡니까? 정책이라는 건 서서히 가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작년에 세금 냈던 거에서 올해 3배까지 내라고 해보세요. 누구든지 그 반감을 갈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00%다 정책이라는 거는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반감을 사는 그런 정책은 단기간에 서서히 가는 정책을 써서 나머지는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 단기간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빨리 한쪽을 때려잡아서 한쪽의 지지율을 올려야겠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정부는 이를 통해 중층단지는 2.5배. 지금 중층단지라고 하면 13층, 14층짜리 그 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단지를 얘기하겠죠. 저층은 이제 5층짜리 이런 저층이 있죠. 이런 단지들은 3배까지 재건축 단지의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 체납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이제 용적률 높여주고 나머지를 다 뺏어가겠다 하고 하면은 또 문제가 될 텐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조합원들을 설득시킬 건지,
자, 지금까지 기부 체납 대상은 공공임대 위주였죠. 공공임대만 기부 체납 받아선 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됐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공공임대만 해서 임대주택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까지 재개발 뭐 늘리겠다. 15%였던 거를 20%까지 늘리겠다고 하니까 재개발 쪽에서도 좀 반발이 있는 건데 그거죠. 5%를 늘린 대신에 어떤 일반 분양을 뭐 10%를 늘린다거나 뭔가 이런 파격적인 조건이 있지 않은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현금 기부 체납은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일정 수준 넣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자, 일정 수준은 제가 느끼는 방식, 이게 정말로 조합원들에게 좋은 방안이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일정 수준이라는 건 임대 아파트를 많이 안 짓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많이 짓는다 그러면 일정 수준이 아니겠죠. 이 일정 수준이라는 의미는 임대 아파트를 많이 안 짓는 수준, 조합원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수준, 이게 일정 수준이 아닐까요? 그래야 조합원들이 결국에는 오케이를 해야 이 사업이 공공재건축이라는 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다못해 지금 공공재개발도 제대로 뭐 어디 눈에 띄게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물론 뭐 발표된 지 몇 달밖에 안 됐지만 현금으로 받은 기부 체납액은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된다. 참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좋은 방법입니다. 조합원들이 오케이 진행합시다 해가지고 거기에 현금을 받아서 기부 체납 주거복지한다. 이건 좋은 건데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일정 수준의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이거를 공공이 참여하는데 재건축에서 뭐 조합원들에게 너무나 많은 수익을 갖다 주겠다. 그럼 공공재건축의 의미는 없겠죠. 당연히. 주택 기부 체납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정부가 받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이다. 이게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고 결국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인데,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일정 수준이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공공재건축의 키는 바로 조합원들과 협의를 잘 돼서 무리하지 않게 이 공공임대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신 있다고 하는 거 보면은 기대를 해볼 만도 할 것 같은데 과연 또 발표가 실망을 시킬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고 나서 건물을 지어서는 건축에 들어간 표준 건축비를 받고 넘기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기부 체납, 토지를 기부 체납한다는 건 결국 재건축은 이제 토지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일부를 공공임대로 짓겠다고 하고 또 거기에 남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현금으로 받아서 건축비까지 해서 정부는 쉽게 얘기해서 손 안 대고 코 풀겠다. 공공임대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자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뭐 세금을 걷어서 예산으로 쓰잖아요. 이 예산 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런 방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부는 기부 체납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해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충에 나선다는 보관이다. 우리가 공급을 하면 일반 공급과 뭐 특별 공급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주택만 이 늘어나는 물량을 임대주택만 짓지 않고 이렇게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의 특별 공급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글쎄요, 재건축의 어떤 조합원들이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젊은 층이 조금 들어온 다음에 생기도 들어설 수 있고요. 또 어떤 우리 국가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자꾸 초혼이 늦어지고 뭐 40세 이상으로 늦어지고 또 신혼부부들도 이제 애를 안 갖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주거 문제도 큰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 근데 이게 서울 시내면 강남권도 있고 용산도 있고 그러면은 아무리 공공에서 이렇게 분양을 하는 거지만 현금이 꽤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신혼부부들이 이게 현금 많은 분들이 또 얼마나 될까? 또 되더라도 또 일부만 또 특혜를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물론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본인한테는 해당이 안 되면 또 서운해하고 또 누구만 특혜 주는 거냐, 이거는 뭐 끝이 없겠지만 서울 시내권에 특히 강남 용산권에 이런 물량들을 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 다음에 다양한 부류의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특공 정책을 펼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LH와 S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에서
기본적으로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을 적용하되 일반 재건축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니까 공공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 재건축도 룰을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층고 제한을 35층까지 묶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이 같은 층고 제한 규제도 깬다는 방침입니다. 자, 서울시가 이제 시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시장이나 뭐 기타 이런 분들이 정치권의 어떤 힘을 같이 겨루기에는 조금 사실상 이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청와대나 이런 쪽에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깨지지 않는가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당정은 이 정도 인센티브면 강남 등 서울 재건축 조합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이 정도 인센티브면, 자,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 정도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상 지금 받아들이기는 체감이 안 됩니다. 결국은 재건축한테 어떤 조합원들한테 당근을 주는지, 조합원들의 당근은 뭡니까? 재건축을 하는데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분담금, 조합원 분담금. 조합원 분담금이 결국은 돈이 문제거든요. 뭐 어떤 뉴스 보니까 압구정 현대도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데 압구정 현대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예전 같은 경우도 임대 아파트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그 1대1 재건축으로 가겠다. 본인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냥 일반 분양물 없더라도 그냥 가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압구정 현대를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어떤 뉴스 기사도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통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건 계속 나왔던 얘기죠. 서울 노원구의 태릉 골프장 부지, 여기는 뭐 1만 가구, 또 뭐 6사부지까지 해서 1만 가구 해서 2만 가구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다음에 대치동 서울무역정신상 세택 있죠. 이 대치동에 강남구 개포동의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본사, 구로역과 효천공원 앞 여기에 철도 유휴부지, 송파 탄천 유수지의 행모주택 시범단지, 상암 DNC의 유휴부지 등이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자, 이런 뭐 부지들은 아주 서울 시내에 입지가 굉장히 좋은 부지들입니다. 이 유휴부지 쪽은. 정부는 기존에 조성한 택지에서도 가급적 용적률을 상한까지 끌어올리는 식으로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했던 것도 1000가구가 됐든 2000가구가 됐든 수천 가구가 됐든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3기 신도시죠.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의 3기 신도시는 물론 주거복지 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 원 공급 계획에 포함된 성남 복정, 성남 복정도 아주 뭐 성남은 가깝죠. 강남거리에도 접근성이 좋고,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 2, 인천 가정 2 공공택지 등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자, 이런 지역들 3기 신도시도 용적률을 더 늘리겠다 얘기가 나왔었죠. 기존에 공급 발표를 했던 지역도 용적률을 더 올려서 굉장히 많이 정부가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공급이 많으니까 이제는 집 사봐야 집값이 안 오를 테니까 자꾸 주택으로 이렇게 뭐 거래하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서울에서는 용산 정비장 부지의 공급 가구를 기존 8,000가구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1만 가구 이상 늘리는 등 주요 택지 후보지에 대한 고밀도 개발을 검토 중이다. 이것도 용산도 계속 용적률을 높여서 뭐 10,000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 최근에 나왔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자, 도심 내 빈 상가, 지금 상가 공식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에도 가보면 1층에 뭐 역세권에도 빈 상가 많아요. 코로나 이후로 더 그렇죠.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고시원, 모텔도 장사 안 되는데 많잖아요. 공공이 사들이여 리모델링하고서 1인 가구나 청년 가구 등에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건 좋은 방법입니다. 이 도심에 놓는 부지를 꼭 상업부지니까 상업 용도로만 쌓게 한다.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돼요, 완전히.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제 상업 용기가 점점 부족한 부족이 늘어나지 않을 텐데 계속 이 낡은 어떤 그 법률을 계속 빠르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면 시행령 가지고 되면 빨리 시행을 하고, 빈 공실이 있는 것을 빨리빨리 해서 공급을 해야지 왜 얘기만 하고서 지금까지 행동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빨리빨리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분들 빨리 사들여 가지고 바로 공급을 하세요. 이런 거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어 있으면서 왜 빨리 안 합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할 수 있는 걸 빨리빨리 공급을 해서 이렇게 정부가 빨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탁상행정 가지고 빨리 말로만 계속 입으로 떠들어댑니다. 갑자기 말로만 하니까 제 주변에 보면 술 취하면 자꾸 말만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한 말 또 하고. 술주정이죠, 일종의. 술주정. 도심 내에 유유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심 내에서 유유 오피스 숙박시설 이런 게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해서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이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주차장 기준,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사업성은요, 예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1,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날 때 2010년도인가 아마 주차장 기준을 결국에는 완화시켜줘야 돼요. 뭐 세대당 0.2대 0.3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에 대한 문제가 또 있겠죠. 그런 문제는 뭐 감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30년 넘은 영구 임대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것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공공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용적률을 많이 올리세요. 많이 올려가지고 공급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의 두 자릿수 1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0만 원 이상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면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자, 가장 관건은 보니까 다른 것은 뭐 기존에 나왔던 내용은 크게 다른 거는 없습니다. 공공 재건축 또 일반 재건축까지 도입하겠다. 공공 재건축을 조합원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제발 펼쳐서 조합원들만 무조건 때려잡아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이제 펴지 마시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발 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지금 이제 빠르면 하루입니다. 디데이 하루 발표를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식 발표가 나오면 바로 방송을 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 댓글로 참여를 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이메일과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취합을 해서 좋은 콘텐츠를 계속 올려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